방금 소개받은 김한석입니다. 제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80%가 틀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딱 5초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정답은 1이었습니다. 왜 1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면 1은 11이라고 써 있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메이는 엄청 심플한 사업입니다. 복잡한 건 우리죠. 우리가 복잡한 거고요. 아메이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힘든 거더라고요. 네. 맹인모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경 6명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죠. 일부분만 만지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부분을 만진 그 맹인들이 본인이 느낀 코끼리의 모습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코끼리를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의 강의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분들에게 약간이라도 그 아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월 달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여행 있었던 거 아시죠? 크로아티아에 갔다 왔죠. 크로아티아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크로아티아에 갔던 모습이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이유는 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아메이에서 어치버스 여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리더십 세미나입니다. 그 여행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이번 여행은 뉴올리언즈였습니다. 제가 워낙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즈가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이번에 가서 정말 6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재즈 바에 가서 진짜 재즈를 들었던 그런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카피한 듯한 재즈가 아니고 진짜 원조 재즈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갔었거든요. 한 번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다시 예약을 해서 갔는데 첫날은 조금 와이프가 음악에 문외한인 그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니만 둘째 날은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뭔가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들의 그 노예 삶에서 소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울과 그 우리나라의 한이 만나서 그런지 같이 갔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미국 파트너들을 돕다가 며칠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월 초에는 저희는 또 치앙마이 가족여행으로 떠납니다. 올해 지금 잡혀있는 여행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여행이 중단이 됐었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6번에서 7번 정도 해외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벌써 5월 달에 카자흐스탄 있죠.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삿포로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미국 어치버스 여행이 또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이번에는 뉴욕에 있는 파트너들을 도우러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여행이 또 시드니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정말 요즘은 전 세계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여행이 2003년 하와이 여행이었습니다. 그 아메 리더십 세미나. 그때부터 많은 여행을 갔겠죠. 생각해 보니까 수십 번을 간 것 같아요. 다 생략하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2014년 이후만 적었는데도 저렇게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잠깐 2020년 2월에 두바이 리더십에서 중단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크로아티아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잡혀있는 여행이 저렇게 많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두 FCA 그룹이잖아요.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제가 20여 년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체 이름이 이도 디자인이었습니다. 발음은 틀리지만 스펠링이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고 건축사입니다. 대학에서는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시공을 전공했습니다.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8년이 지난 후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유학을 좀 보류를 하고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했던 일이 점점 커지면서 체질에도 안 맞는 개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상업공간, 병원, 다음에 호텔, 골프장, 클럽하우스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라고 이름을 지은 이름은 뭐냐면 한문입니다. 달을 이, 그림 도 해서 뭔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제가 아메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알아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던 2001년도의 모습입니다. 30대 초반이었죠. 지금 제가 21년이 지났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결코 나이가 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인생이 더 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사진 보니까. 저 사진은 이번에 어치버스 촬영 때 찍었던 사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뭐 건축을 해서 성공해서 저렇게 인생이 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어색하게 찾아왔던 후배, 대학 후배, 대학원 후배, 대림산업 설계부 후배, 굉장히 좋아하는 그 믿는 후배로부터 아메이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제안은 뭐였냐면 형 치약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어색한 제안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필요한 능력은 바로 해석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해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후배가 늘어놓는 단어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귀에 딱 꽂혔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산소득 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 그 금액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었고요. 왜 이 말이 귀에 꽂혔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막연하지만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제가 설계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일찍 은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해보니까 40대 후반 그렇게 빨리 은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주는 참 많고 디자인도 잘하는데요.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돈 버는 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고 있는 좋은 타이밍에 후배가 와서 이제 아메이 제안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산을 만드는 일 그렇게 잘 해석을 했고요.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잘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메이를 시작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를 전달하셨던 메신저가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그 후배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사업을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는 메신저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메신저의 역할은 끝나는 거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내가 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내 일이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아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멘을 하느냐, 체질에 맞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 아이의 자세를 보십시오. 자세는 Y가 결정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업은 아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랑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지 않고요. 알아듣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왜 아멘 사업을 그만두느냐? 이 거절했던 아는 사람 뒤에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견디고 기다려 주셔야지 그 다음에 파트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고 이 사업을 그만두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저희의 시작도 엄청 미약했습니다. 이거는 30대 초반에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이 일은 믿음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연결해주는 마치 와이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돌덩어리를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저도 이 사업 설명을 조심스럽게 들었고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왔던 거고요.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품이 좋은 것 같은 제품 한번 써볼까? 이런 작은 믿음이 생겨서 제품을 썼고요. 한번 써본 제품을 통해서 또 작은 믿음이 생겼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제품을 주문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있었던 곳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좀 더디긴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아멘 사업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메이는 매우 심플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녹색 창에 아메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뜨는지. 아마 대부분 다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뜰 겁니다. 결국 아메이 사업은 그냥 쇼핑몰입니다. abnkorea.co.kr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회원제 사이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직접 판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테슬라가 직접 판매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테슬라는 대리점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직접 판매 회사라는 거죠.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카카오가 등장을 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는 차량을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아시다시피 짜장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죠.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많은 서비스들을 연결함으로써 큰 그런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아메이도 똑같다는 거죠. 아메이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회원제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이렇게 단순 소비자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메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내가 물건만 쓰는 소비자인 경우에는 캐시백을 받고 끝나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유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유통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 스스로를 포장하고 제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해 왔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옥시 사태 아닙니까?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2만 명, 피해자가 95만 명.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여기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공기살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JTBC에서 이렇게 기자가 이거에 대한 기사를 쓴 건데요. 그 피해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피해 보상금 이런 것도 조정안을 거부해서 사실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듀퐁사에서 그 프라이팬 이렇게 좀 잘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만들기 위해서 코팅제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서 3,500여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그 피해 보상금만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었다면 수십조 원의 배상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 어디에도 반성은커녕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회사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연루되어 있는 회사들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ESG를 얘기하고요.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버젓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떤가요? 아메이는 온갖 편견과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아메이를 공부해 보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양심적인 기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에 아메이 25주년 때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아시죠? 음악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묘미는 뭐죠?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반전이 있다는 거죠.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분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놀래고 하는 그런 프로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꺼풀 덮인 이미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불리한 일이냐. 근데 아메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비즈니스 시장에 복면가왕과 같은 무대가 있었다면 한국 아메이가 섭외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반전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본사에서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키워드 조사를 한 건데요. 제가 시작했던 2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인식 82.6%, 부정적인 인식은 17.4%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메이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메이는 1959년도에 시작된 회사고요. 미시간주 에이다시에서 이 두 청년, 리치하고 제이라는 두 청년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두 청년의 꿈과 상상력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저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을 손을 댔었거든요. 그러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메를 시작할 때 내가 주인인 사업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꿈이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전히 아메라는 회사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의 본질은 helping people입니다. 그렇게 아메이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현지 법인의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91년도에 오픈이 됐고요. 현재는 전국에 14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브랜드 센터도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메는 독특한 회사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19년 정도 계속 연속으로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면 동생이 이제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에서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라는 거죠. 네트워크 회사들도 그렇게 철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본, 메리케이 둘 다 탑 10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네트워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진행했던 한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다? 진출한 나라에서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메는 최근에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해 ESG 경영 대상도 수상을 했죠. 7월 달에는 SBS에서 특집 프로를 했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된 특집 프로를 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로서 선정돼서 아메이가 보도가 됐고요. 이메 부사장님이 나와서 또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포장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회사입니다. 박스부터 시작해서 그 잉크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종이 완충제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 박스를 보시면은 다시 에어필로우라고 하죠. 약간 그런 비닐 소재의 그런 완충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이가 더 친환경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메이가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종이 충전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또 환경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아메이가 많은 것들을 판단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메이가 어떤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보셨죠? 유행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뉴스나 많은 매체에서 ESG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걸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났을 뿐인 거죠. 많은 기업들은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맛, 재료가 곧 맛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맛이, 재료가 안 좋으면 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자꾸 조미료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메이 제품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아메이는 참 본질에 충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전 세계 판매 1위 건강보조식품 뉴트릴라이트가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제품 얘기보다는 약간 요즘의 트렌드죠. 퍼스널라이즈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메이가 정부로부터 시범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맞춤 솔루션, 건강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팩 바이 뉴트릴라이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메이 플라자에 가서 문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HEM 파마라고 하는 벤처 기업과 함께 뉴트릴라이트의 어떤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융합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한국에서 최초로 그거를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같이 얼마 전에 그 체변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2번, 와이프는 6번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 며칠 지나니까 벌써 장이 너무 편안해지고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맞춤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장 상태, 미생물 상태하고 맞는 그러한 제품을 제안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장품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또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시그니처 셀렉트라고 해서 그 앰플 타입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솔루션을 섞어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걸 섞으면 25가지 그 조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제품을 제안을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제품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뭐 L400, L400으로 저희 팀에 뭐 그 시아버지께서 머리가 정말 놀랍게 나가지고요. 제가 그 사진을 조금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저 미국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품 설명할 때 보니까 그 사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까지 갔더라고요. 정말 소문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된 리플렉서 저는 이제 매일 책상 밑에 놔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있죠. 정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 오늘 아메이를 소개해 준 분들에게 카탈로그를 하나 받으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예전에는 정말 카탈로그 받으신 분들이 쓸 제품이 없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몇 달 전에 이제 존 리 대표님께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라는 거죠. 도덕성, 근면성, 사교성, 호기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마 이걸 보시면서 나 이거 다 갖춘 것 같은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니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총 소득 대비 자산 배당 권리 소득의 비율.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동 수입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메이의 비전을 본 이유도 아메이의 소득의 특징 때문이었거든요. 아메이는 이런 5가지 소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성, 안정성, 확장성, 그리고 물가 연동되고요. 상속이 됩니다.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아메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내가 나의 역할을 하고 아메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나의 역할을 하고 나의 기여도에 따른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법적으로 35%까지 캐시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조 1,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자료고요. 지금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지금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4,500억이 넘는 그런 캐시백을 저와 같은 소비자분들, 사업자분들이 1년에 가져가고 계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광고 유통비라는 거죠. 일반적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남는 35%를 기금화해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죠. 자세히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원에 가입하고 싶다. 그럼 가입비도 무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메이가 진출한 58개국 중에 유일하게 가입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분의 회원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후원자를 넣어야지 수익 구조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시작하겠다? 안 됩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다른 것 말고요. 기본적으로 아메이 소득이 내가 만약에 매출을 만들어서 나 혼자 썼을 때는 상관없지만 누군가 후원한 사람들이 있고 밑에서 같이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발생한 캐시백을 나눠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메이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그냥 한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석이는 커피 매니아입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커피 매니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커피 한 잔씩을 뽑아 먹습니다. 단골 가게가 있어요.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아침마다 시켜 먹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 친구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길 건너편에 커피숍이 하나 얼마 전에 오픈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가게였죠. A 커피숍이 오픈을 한 겁니다. 가서 조심스럽게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는데 가격도 30% 저렴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커피가 생각보다.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커피 매니아였어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분이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숍을 낸 거였어요. 원두도 직접 수입하고요. 직접 그라인딩도 하고 해서 내려주는 거죠.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한 거죠. 서비스도 좋고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가게를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오는데 갑자기
저를 딱 한석이를 잡고 사장님이 쿠폰을 주는 거죠. 아, 우리 가게에서는 1,000원당 한 장의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쿠폰 뭐에다 쓰는 거죠? 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00장의 쿠폰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난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면 365장. 그러면 3년 정도 꾸준히 모으면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많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중에서 두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만족해서 피드백을 준 거죠. 너 때문에 좋은 가게 알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럼 기분 좋겠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커피숍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잠깐 하더니 2장의 쿠폰을 얹어주는 겁니다. 사장님 이건 뭐죠? 이렇게 물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당신의 이름을 대고 2명이 찾아와서 당신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고 2명이 찾아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1,000원당 한 장의 쿠폰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합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5,100원이니까 5장의 쿠폰이 발행이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2장은 누구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네, 이 가게를 소개해준 당신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쿠폰을 2개를 얹어주는 거죠. 아메랑 똑같습니다.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한 대가로 뭔가 캐시백을 준다는 거죠.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어쩌면 3년이 아니고 매년 여행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석이는 뭐를 했죠? 소비하고 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했습니까? 이 A카페에서 나머지를 다 한 거죠. A카페를 아메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개념이 잡히시나요? 저희는 뭐를 하는 거죠? 소비하고 전달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메이가 다 합니다. 이게 아메이 캐시백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들고 1,000만 점을 만드시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점을 만드시면 SP가 되고요. 실버 프로듀서가 되고 1년에 3번을 하시면 골드 프로듀서 6번을 했을 경우에는 플래티넘 1년 12달 1,000만 점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4천에서 5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은 그 브론즈 인센티브가 붙으면서 많게는 7천, 8천까지도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후원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나처럼 1,000만 점을 만들어내시게 되면 3분이 만들어내시게 되면 에메랄드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6팀을 만드시는 분들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1년 12달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은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뭐 여행 갈 수 있는 자격, 뭐 플래티넘부터 생기지만 상속의 권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브론즈에서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 분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성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의 합이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눠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 여부라는 거죠. 그게 또 이 사업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메이의 본질을 뭐라 그랬죠? 헬핑 피플이라고 그랬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 성공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팀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성공자들을 배출하면서 그걸 점수로 환산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핀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GAR이라고 해서 글로벌 그 인정 조건들이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사업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저는 이제 3개 팀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에메랄드가 되는 순간 한국의 비즈니스와 이렇게 합쳐집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한국에 10몇 개 팀이 있고 미국에 4개의 팀이 있는 거죠. 그 중에 3개가 지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FCA가 될 때는 다 이게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2016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조금 더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빛을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올해도 또 유펜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에는 회장님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 창업자 2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2분이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2분이 다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마켓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뜬금없이 이제 비틀즈가 나왔습니다. 네, 비틀즈 예스터데이.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너 좋아하는 팝송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니면 너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사운드 오브 뮤직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를 하라고 하면 온갖 화려한 사진을 잔뜩 넣어서 멋있는 음악과 함께 비전과 가치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메이의 어떤 가치를 느끼면 느낄수록 창업자가 얘기했던 네 단어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추가적인 소득 때문에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치들은 잘 몰랐어요. 수면 밑에 있는 가치들은 어쩌면 아메이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핀업이 되면서 하나씩 가치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른 가치보다도 가족, 희망, 자유, 보상 이 4가지 가치에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떨립니다. 이 4단어에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이 7자리 숫자 2037735 그때는 정말 은행 계좌 하나 만든 것처럼 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은행 계좌처럼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저 7개 그 숫자가 저를 약간 설레게 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첫 순간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중해 크루즈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1년 반밖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가요? 혹시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죠? 아마 저렇게 석양이 지는 노을이 지는 크루즈선 위에서 파티를 열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디에 계실 겁니까? 네, 그 파티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스폰서가 보내준 몇 장의 사진과 인스타 사진들을 검색하면서 마냥 부러워하고 계실 겁니까?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시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전하는 거는 집중하는 거거든요. 1년 반,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위기가 깊을수록 반전은 짜릿하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약간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고삐를 죄고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안에서 집중하시고 그 시간과 압력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으깨어지지 않으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으깨어지지 않으면 좋은 향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경험과 함께 아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의 짧은 스피치를 통해서 그 아메이라는 사업이 내 인생의 새로운 대안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안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치약 안에서, 다음에 세제 안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제품이 아닌 가능성을 보시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마무리 또 하시고요. 2023년 또 크루즈를 향해서 저 열심히 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날 때는 성장한 모습으로 모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